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호 2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국의 외교가 최근에는 나사 빠지고 정신이 나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 정권 들어서 특히 이런 모습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 이유가 좀 있을 거다. 그래서 먼저 그 허 대사님이 문 정권 들어서 지금 외교상에 의전이나 말이 안 되는 실수들에 대해서 좀 리스트를 좀 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몇 개 한 두세 개 되면은 그냥 소장님과 적당히 이렇게 만담 형식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권 이전에 네 번의 대통령이 한 20년간 있었습니다만 그때 나온 외교 어떤 실수, 또 의전 뭐 결례라든가 그거를 월등히 초과라는 거, 양적으로 정말 많은 실수들이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보시면 2017년에 이제 너무나 유명한 거죠. 중국 가가지고 이제 산불 선언하면서 혼밥 먹고 기자 폭력 당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주 마이너한 걸 수도 있긴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그게 서열이 뭐 신매제도 그게 뭐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뭐 중국의 그 뭡니까 그 정치국 상임위원도 못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내 정치적 파워에서는 굉장히 더 밀리는 편이고요. 그냥 형식적인 서열은 10매디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 90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관료에 불과한 거죠. 관료에. 근데 이게 뭐 문재인 일국의 대통령인데 어깨를 툭툭 친다든지 하는 이런 행각들 그거는 대통령이 외교장관 어깨를 두드리는 건 크게 결례가 안 됩니다. 하지만 지보다 직급이 높은 그 외국 국가 원수한테 어깨를 두드리는 거 이거는 이제 이게 팔뚝을 내쳤죠. 근데 이런 거는 의도된 겁니다. 의도된 거고 제가 그보다 더 화가 났던 거는 황고 15 이제 그 뭐 편집장인가요? 그 하고 이제 앞에 책 이제 테이블은 없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환담한 게 있었는데 이게 거의 뭐 취조하는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황고 15가. 그러니까 이 산보를 했는데 그 확실히 지킬 거냐 뭐 이런 식이 계속 다그치는 거죠. 그럼 그럼 이런 것들 지금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웃기는 게 중국에 가서 완전히 이제 영혼 다 팔았다는 거죠. 그때 뭐 하려고 그렇게 중국에 오래 가 있었어요. 후딱 그냥 가서 일만 보고 왔으면 됐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유치하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혼밥 10끼 중에 2끼만 먹고 8끼를 우리가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각 식당에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왜 공개하는 거죠? 그걸 일일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올렸더라고요. 또 그냥 속닥하게 그냥 호텔 내에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과거에 저 박근혜 대통령 그 이전의 대통령도 간혹 가다가 이제 국민 반웅할 때 우리끼리 식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있겠죠. 한두 번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외부에 알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소통하는 거라. 이런 데 유치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미 해핑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뭐가 급했는지 방명록에 대한미국이라 썼더만요. 대한미국 대통령 기억나실 겁니다. 그걸 만약에 박근혜 이명박 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혈서 쓰고 난리 나겠죠. 민노총 데모하고 뭐 전기조 들고 오려고 난리 날 겁니다. 막 이런 건데 봐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웃기냐면은 그게 이제 영부인이 따라갈 경우에 영부인도 외교부에서 이제 조율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든지 기초적인 의전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한복을 입고 이렇게 행사에 참석했는데 뷰티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칭찬해 주는 거죠. 인사한 게 인사. 그런데 그걸 벗어준단 말입니다. 옷을 벗어가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도 고관 대작의 부인입니다. 그 옷 어쩌라고 이거 행사장에서.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막 관중들이 뭐 할 때 옷 탁 집어 던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수건 같은 그렇죠. 거 마우라 이렇게 머플러 탁 집어. 남지가 무슨 이렇게 잠바 벗어 던지는 이런 건데 이걸 이게 자기가 팝 아티스트로 착각하는 거. 왜 이런 걸 아마 주의를 줬어야 되는데 이걸 주의를 준 그 제 후배 의전장이 또 쫓겨났어요. 뭐 그런 해프닝도 있고. 쫓겨났구나. 네. 그다음에 2018년 10월달에 이제 브라셀의 아셈회의라는 게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들을 만나는 회의인데 그 안에 뭐 글 보다가 엘리베이터를 못 탔던가? 졸았다는 그래요. 그러면 옆에 보좌관이나 장관이 지금 가야 된다. 곧 행사 시간에 가야 된다.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이게 엘리베이터가 뭐 경부선만큼 긴 건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하여튼 아니 이게 정상에 나온 늦어가 사진을 찍지를 못했죠. 사진 2번을 못 찍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또 그다음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8년 11월달에 체코 방문했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탈원전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원전 수출하겠다고. 체코 원전 수주한다고 뭐 하는데 체코가 무슨 러시아 거 하죠. 그 나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전에 대해서. 지금 일단 형식적으로 거기 뭐 미국, 프랑스, 한국도 뭐 끼어 들어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체코가 하는데 그 어찌 될지 모르겠.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국 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그때 보면 체코에 네. 이게 실제 뭐 권한을 가진 대통령인가는 없었고 네. 총리가 없었죠. 네, 대통령을 맞습니다, 만났어요. 그때. 예. 근데 문제는 호텔로 갔더만요. 아 그거는 제가 확인 못했어요. 아니 호텔로. 예. 그럼 뭐 거기에 이 사람을 예. 그 사람의 그 뭡니까 이 근무하는 공간이나 집무실로 가야 땅에 되는데 굴러가야죠. 예. 호텔에서 봤어요. 호텔에서.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아마 체코가 여러 가지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G20 간다면서 잠깐 들러가는 코스를 북쪽으로 체코를 잡아가 관광하러 가니까 그 나라는 그때 타이밍에 지금 뭐 이 총리 장관 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 외교 후배들한테 들어보면은 청와대에도 꽤 많은 직원들이 나와 있거든요. 의전 담당하는 뭐 외교안보도 있습니다만,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 조언을 하면은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그냥 너 뭐 알아서 하라는 식이. 그러니까 나중에 외교부애들이 이제 계속 조언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아 모르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빠질란다. 이러면서 이 기강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에서 만나서 나라끼리 의전을 교환하는 네. 그런 방문이면 되는데 아마 이때는 네. 거의 들렀다가 예, 예. 막 이 트립하는 수준의 그 방문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공식화 시키기 싫어서 그 그럴 수 호텔로 있겠네. 방문해가. 그럼 그런 경우는 카메라 사진 안 찍고 그냥 비공개를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전보다는 이게 한국의 어떤 그 실익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경우에 예, 그 프레스 같은 거 빼고 속닥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런 의전이 크게 이제 까다롭게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하여튼 이것도 좀 문제가. 그래서 거기 가가 뭐 실제로 일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네, 네. 그것도 서로 간에 뭐 아젠다로 미리 조율된 내용도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체코하고 원전 문제가.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게 터져나온 거죠. 그런 거는 뭐 저기 체코에 그 성에 가가지고 예, 그러다가 예. 뭐 김정숙이 뭐 우리 남편 어디 있냐고 찾아다니는 쫓아오는. 그것도 그것도 지금 그 뭐 의전 것도 실릴 수가 있는데 그게 그러면 그 조용하게 그냥 옆에 직원들도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뭐 어디 갔냐고 좀 글로 안내해 달라고 하면 되지. 그걸 감을 지르고 밖으로 뛰다니고 또 웃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좀 그런 게 잘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뭐 저거 부부들 간에 무슨 애정 행각을 예, 뭐 예. 체코 가서 예. 공식 의전에서 그걸 과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소통 수석 이런 게 또 그걸 재밌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과대 포장하고 선전한 걸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국민들의 몇 프로가 좋아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2019년 3월에 이거는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사소한 건데 이거 보면 공무원들 기강이 얼마나 지금 마리아인 걸 알 수 있는 게 캄보디아를 방문하는데 그게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대만 양정청 근무를 갖다가 게재했더만요. 이 양정청이 뭐냐면은 그 대만의 이제 문화예술종합센터입니다.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이게 뭐 캄보디아에 있는 뭐 관공서라고 이렇게 사진을 게재했고 그 다음에 2019년 3월에 이건 꽤 유명하죠. 그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한테 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하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쭉 살펴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뭐 공식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말이니까 뭐 영독불어가 아니니까 좀 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말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이 실수가 된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독일하고 네덜란드도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사이인데 인사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구텐 모르겐인데 스페링 거의 같습니다. 네덜란드 말 하면 허데 모르겐이거든요. 근데 스페링은 다 똑같은데 일종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되는데 네덜란드에 제가 살아보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가장 기분이 좋다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길거리에 죽은 독일군을 봤다 이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사이 안 좋습니다. 예. 이웃하는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는 약간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말레이시아 방문할 때 교포 행사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주재국 행사에 가서도 똑같은 말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아침 인사하고 아침에 저녁 인사하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안 좋은 게 2019년에 또 하나 있었죠. 그 5월달에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한미 정상회담 통화를 하려 했는데 그 내용이 사진에 유출돼 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 이 해프닝이라는 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과거에도 많았었는데 그 강효상인가요? 그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그 소스를 준 게 그 제가 아는 그 후배 그 외교관이 있는데 그 당시 주미 대사관에 있었죠. 그 친구가 줬는데 그걸 또 이름을 밝혔었대요. 걔한테 들었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예. 예, 그뭐 중징계까지 받고 뭐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만 보더라도 어떤 공무원의 기강이 엄청나게 어떤 지금 망가졌다는 걸 알 수 있는 뭐 상당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 6월달에 일본 오사카에서 이제 G10이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뭐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촬영도 못했다. 근데 회의에 그 당시 보면 주요 회의에 아예 풀참했었습니다. 화면이 나오는데 물론 잠깐 이제 그 중간에 빠져서 양자 회담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거의 막바지감 아예 회의 자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때 아마 이 직후에 네. 트럼프하고 한국으로 같이 와가 네. 판문점에 간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때 뭐 그런 것 때문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예, 건지. 그것 때문에 아마 정신이 팔려가 예. 트럼프 마중하러 예. 작업하러 그 오사카 간 거지. 예. 뭐 거기서 그때 G10이라는 건 되게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건 재미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말할 내용도 없고 하니까 계속 자를 비웠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뭐 엄청난 결례죠. 왜냐하면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20개 나라가 개우 참가하는데 그 한 순간이라도 빠지지 않으려고 이제 얼굴을 내밀고 이제 언론에 접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때부터도 오로지 그냥 북한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이런 회의에 가봤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우스꽝스러운 거는 2019년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9월 달에 라오스를 방문했다가 돌아오는데 그 유명하죠. 그 타라베이 올라가야 되는데 김정숙이 앞장서시려 가거든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가는 뉘앙스였죠. 그러니까 뒤에 이제 어설프게 따라가는 뭐 이런 그게 있었는데 이것도 아마 문제 제기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외교부에서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뭐 그 이야기 했던 사람이 크게 야단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은 문재인이가 큰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좀 교양이 붙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아예 외유를 못해서 이제 다행히 2020년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어떤 외교적 결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올해 또 들어와서 난리죠. 2021년에 P4G 회의에 북한 능라도 사진이 나왔다. 이거 뭐 100% 의도적인 거라 봐야 되는데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서로 이제 떠넘기는 거죠. 그 회사 담당하는 그 수임받은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또 그 회사는 또 외교부 또 책임을 돌리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맨 놈 아마 이건 징계 받을 겁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G7 이제 사진 조작건인데 이게 사진 조작뿐만 아니고 뭐 오스트리아에서도 독일 국기 이게 근데 이게 일부러 하지 않는데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확률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문을 한다든가 국제 회화로 출장할 경우에는 그 의전이나 콘텐츠를 전부 외교부가 관장합니다. 외교부가 관장하는데 외교부에 있는 의전장은 외교장관의 의전을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1부터 A부터 Z까지 전부 다 담당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청와대 그 행정과 비서관들이 그냥 500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걔들이 다 한다는 이야기죠. 그냥 아예 우리 전문가들은 손 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보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나오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공무원처럼 아예 꼼꼼한 그렇죠. 어떤 체크조차도 안 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스트리아, 독일 같은 독일을 쓴다고 사이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옛날에 그 무식한 국회의원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당신들은 독어 쓰는데 왜 독일하고 통일 안 하냐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오면서 일장기를 걸으면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캐나다 가가지고 너가 뭐 영어 쓰는데 미국 합치지 그러냐. 이거 농담으로 해도 총 맞을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해프닝이 계속 생겼다.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그 피날레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큐백인가요? 예, 큐백. 독일 백신 이미 다 끝난 거 뭐 48%밖에 효과 없는 걸 지금 갖다가 이 회사 주식이 거의 폭락해가 수조가 날라가고 당장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게 그냥 한 정권에 지금 아직 이 정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외교적 결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왜 일어나느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외교부가 청와대하고 조율하는 관계에서 이제 완전히 배제돼 있다. 그러니까 외교부가 이제 그럼 너끼리 알아 해봐라. 우린 책임 안 질게. 빠질게. 너끼리 알아 해봐라.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실무진들 중에 좀 이제 좀 삐딱한 친구들은 아마 고소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 너끼리 하니까 잘한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 한번 즐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사고는 아니지만은 지난번에 그 뉴질랜드 그때 이제 갈 때는 체코로 올 때는 뉴질랜드에 갔을 때 그때 보면 뉴질랜드 공항에서 내렸는데 중령이 마중을 오고
말이 안 되죠. 군인. 그건 뭐 여성 장관 하나가 나왔지만 건설 예. 장관이 예. 군인이 중령이 나왔대 여자 중령이. 예. 그러고는 또 보니 카펫이 바닥에 안 깔려서요. 그 카펫 되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카펫 잘 안 까는데 카펫을 들고 다니거든요. 아 우리가 들고 다니까. 비행기 들고 다닙니다. 아, 우리가 까는 거예요? 그쪽에서 깔아주는 게 아니고? 그게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안 깔아주니까 최초 국민 방문 때는 깔았는데 그 이후에 자꾸 올 때는 안 깔아줬거든요. 안 깔아주다 보니까 그걸 이제 들고 와가지고 깔았는데 그게 우리 거하고 미국 거하고 다릅니다. 예, 우리 거 양 테두리에 이렇게 노란 선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예. 구분이 되는데 그냥 그거 안 깔아주면 안 깔아준 대로 가면 되거든요. 예. 그 오바마가 중국 갔을 때도 중국이 그 양탄자 안 깔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깡패 가던 트럼프가 오니까 그거 깔아주더만요 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떠보는 거죠. 예. 미국 애들한테.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과거에 한국이 갈 때 좀 네. 대접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썼는데 예. 이 사람들이 그 뉴질랜드도 사실은 양정철이 뭐 형님이 있어서 그렇고 지난번에 사고친 그 뭡니까 뉴질랜드 총영사 성추행했다는 그래서 그랬는지 사실은 정상적이면 이 아르헨티나를 갔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미국을 들러가지고 네. 미국에서 뭐 어디 텍사스나 이런 데서 가는 게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예. 옛날에는 그게 그게 동선이 정상이지 짧고 예. 그다음에 되게 이제 뭐 뉴욕이나 LA 들려서 교민 간담회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빠지기 그런데 쉬운데 희한하게 갈 때는 그 훨씬 더 들러갖고 이게 저 체코로 갔다가 사고 나고 올 때는 또 뭘라고 또 뉴질랜드에 뜬금없이 가는 그때 뉴질랜드 우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죠. 그 사이가 안 성 문제 좋죠. 때문에 예. 예. 그걸 우리가 방치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 아마 이거는 뭐 놀러 가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뉴질랜드가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놀려고 갔다. 이건 뭐 스페인하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한국하고 그렇게 뭐 전략적으로 중대한 국가 아닙니다만 근데 또 뭐 스페인, 오스트리아하고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전략적이 온 세상에 이렇게 전략적이란 말이 이렇게 그 쉽게 사용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소말리아 이런 나라하고도 전략적 동반관계가 나오겠거든요. 그래서 참 한심하게 그지 없는데 뭐 아무 때나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최근에 외교부가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네. 외교부 기능 자체가 거의 그냥 마비되는 느낌. 거의 뭐 지금 외교안보를 다루는 부처라기보다는 그냥 동사무소 정도 역할밖에 못 하고 있고요. 완전히 이게 디프레스 돼가지고 지금 특히 코리아 외교관들이 이제 뭐 살아남기가 좀 상당히 힘들게 됐는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정권하고 이게 뭐 박근혜 정권을 옹호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때 몸담고 있을 때는 외국 국가 원수들하고 외상들이 하도 한국 와가지고 대통령과 우리 외교장관을 만나고 싶어해서 스케줄 조율하는데 엄청난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강경화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없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없고 최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미국 트럼프 빼고 한국을 방문한 주요 국가 원수들이 있습니까? 없죠. 마크롱이 잠깐 왔다 간 것도 이것도 국빈 방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봤자 문재인 강경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봤자 제대로 된 이야기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국 그다음에 뭐 독일 이런 나라들 일본은 뭐 당연하고요. 아직 시진핑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보면은 만나봐야 별 내용이 없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한국 사회가 이제 굉장히 극자적으로 지금 그 중국, 북한의 편향된 나라라는 걸 갖다가 왜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왔다 봐 그때 뭐 라트비아 대통령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라트비아 대통령이 문재인 만나고 돌아간 직후에 라트비아 3대 국책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 맞아가지고 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상당히 이제 미국이 시기 조절을 해서 한국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쳐버립니다. 근데 그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경남은행이라든가 대북 뭐 송금한 거, 돈 세탁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언제 터질지 뭐 시한폭탄쯤은 남아있죠.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외교부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외교부에 들은 고시가 들어간 친구들 학교 다닐 때 공부밖에 안 했거든요. 범생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빨갱이 같은 놈들이 정권을 주무르고 있는데 거기에 사상적으로 하나도 공유할 것도 없는데 걔들한테 지금 철저히 복무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떠니라고 지금 같이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양심을 이제 파는 이야기죠. 공무원이 직업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서 지금 정권에 지나치게 부역을 했다면 정권의 그 잘못된 그 방향에 그럼 뭐 나중에 정치적 책임까지도 공무원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공무원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라 보거든요. 지금 정권의 뭐 환경부라든가 철도청이라든가 이런 게 정권 바뀐다고 해서 크게 화를 입지는 않겠죠. 하지만
특히 국방부나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여적죄로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국장 정도와 국장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직업 공무원으로서는 최상의 건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정치적인 임용이라 봐야 되겠죠. 이제 그 정도 하고 이제 뭐 차관도 하고 이제 대사 정도 했으면은 그냥 소신을 지키면서 상식을 지키면서 적당한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그 운동권도 아니면서 마치 뭐 옛날에 자기가 운동을 했다는 거짓말 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은 자기 뭐 삼촌 중에 월북한 사람이 있다. 그게 지금 자랑입니다. 이 정권 안에서는. 고향이 아마 이제 저기 이제 옛날에는 호남이라는 걸 숨기다가 요즘은 갑자기 이제 호남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옛날에 김대중 됐을 때 외교부 80%가 다 전라도하고 커넥션이 있다더라고요. 자기 삼촌이 국민학교를 전라도에 다녔고 내 뭐 시숙이 뭐 전라도에서 장사를 했고 이런 겁니다. 그때는 다 너도 나도 전라도인데 지금도 보면은 뭐 거기서 이제 지금 자기 사상이나 원래 처신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런 정권의 애들한테 이제 영혼 파는 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 하겠다는 사람이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만 겁이 많습니다. 예, 겁이 많고 한번 그 사람들 만나면 물어보세요. 30년 40년 공직생활 한 다음에 직장 상사하고 한 싸워본 적 있는 사람 몇 명 되는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10,000명에 1명 정도 꼴로 나오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겁이 많으니까. 다만 지금 정의용도 그렇고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사실은 뜨끔뜨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각국의 주요 국가들 특히 외교 장관들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정의용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수세적이고 얼굴이 말이 아니거든요. 외국에는 외교 장관이면 네. 그게 비중이 예. 거의 뭐 총리 다음 그 총리 다음이죠. 예. 예, 뭐 원내각제 하는 나라는 특히 그렇고요. 그다음 미국은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뭐 국무장관이 최고니까 이제 그런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 그런 어떤 그 외교적 섭리라든지 지금까지 한국이 이제 만들어놓은 어떤 헌법적 기초라든지 뭐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하는 정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일체 저항을 하지 않는다. 그럼 나중에 어떤 꼴이 되는지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은 우리가 사적으로라도 얘들한테 제재를 갈 겁니다. 왜?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거든요. 지금 정의용 장관을 위시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청와대나 위쪽에서 떨어지는 안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라든가 구체안을 개발을 해라든가 아니면 또 외교부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이 청와대에 올리는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프로세스가 완전히 중단됐다는 게 지금 현재 후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외교적 섭리에 따라서 이때 직업 관료들이 만든 정책을 올려봐야 수용이 안 됩니다. 그렇겠죠. 안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걸 기계적으로 집행하려 해도 이건 도저히 양심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뭐 준간첩적인 행위를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보타지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죠. 잘 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도 안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자기 어떤 개인적 소신과 국가 정책이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열을 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꼭 뭐 월급이나 직위 이런 그렇죠. 것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월급 보면 우리가 그 느낌 그리고 사명감 뭐 이런 게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소양이 87년에 제가 외교부 들어와서 첫 봉급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14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때 써서? 하숙비가 9만 원에서 11만 원 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숙비 내고 나면은 그것도 있죠. 예. 그 뭐 런닝 몇 장 사고 나면 돈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돈 보고 그 공무원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지위까지 왔으면 이제 내려놓을 때도 됐는데 언제까지 얘들하고 지금 같이 춤을 출지.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그 대사들 면면을 보시면은 주요 국가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주요 국가들의 외교부 코리아 출신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정치적으로 배제된 상태고요. 특히 외교부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과 또는 북미 국장이거든요. 근데 북미 국장이 제가 아는 북미 국장이 초임 발령은 튀니지로 갔습니다. 튀니지로 갔고. 초임 대사로 나갔냐. 예. 그다음에 그 이제 국장의 실장이 있죠. 이제 경제실장, 경제외교 담당 실장이 있는데 이번에 겨우 이란 대사 갔습니다. 이란 대사는 외교부의 초임 공관들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장하고 가도 꽤 제대로 된 나라를 갈 수 있는데 그리스 정도는 갈 수 있는데 그 위에 실장을 했는데도 이란 정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프로페셔널한 외교관들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기간이 장기화되면은 소위 말해서 외교관들이 능력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저가 훼손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철저히 정권에 복무하는 정권의 사리사욕에 이제 비를 맞추는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스스로 있던 능력 개발도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교관이야말로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네. 그냥 형식적 보고만 하고 자빠져 있어도 복지 안동을 해도 그만이고 네. 하고 잔다면 일을 엄청나게 할 수 있고 그것도 그런 거 없죠.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코피 터지게 할 수도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 외교부 조직 내에서 일 잘한다고 이제 칭찬을 받는 외교관들이 몇 있는데
과연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상대한 외국 외교관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가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말해서 지금 정권의 어떤 그 사리사욕에 철저히 복무하는 외교관들, 장관들, 차관들, 예. 이런 사람들 그러면 만약에 자기와 어떤 그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중국의 카운터파트들하고 대결했을 때 어떤 평가를 받나? 그게 더 정확한 평가일 수가 있습니다. 외국 외교관들, 저 친구 만나봤더니 내공이 있더라, 영어 잘하더라. 뭔가 제 친구한테 배울 게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 최근 특히 요 한 2, 3년 들어가지고 한국 외교관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굉장히 지금 저조하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정권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 소위 말해서 지금 정권이 이제 좌익 정권인데 좋게 말해서 진보적 가치를 갖다가 표방한다고 해줍시다.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진보 정권 하에서 그러면 외교를 진보적으로 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보건대 어떤 사회주의 국가는 어떤 진보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도 외교는 철저히 보수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이익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집이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그 집을 아주 견고하게 지어야 됩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갈 수 있는 이걸 갖다 우리는 지금 5년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을 바꿉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네. 권역별 전문가라 해가지고 맞죠. 외교관을 뭐 아프리카 보냈다가 뭐 아시아 보냈다가 미주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뭐 어떤 아프리카를 담당하거나 아시아를 담당해서 후진 게 아니라 거의 오다쿠 수준으로 그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죠. 계속 거기에서 일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외교관으로 가도 네. 그래서 외교관이 네. 뭐 이렇게 대사하고 그 다음에 무슨 또 뭐 정치를 노리거나 또 다른 고위공직을 노리는 게 아니라 외교관은 일본에는 그냥 이렇게 대사 가는 부분이 최고의 외교관으로서는 대통령 가는 거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 그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특정한 취임 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야, 이 취임 생활을 갖다 100% 즐길 수 있는 그 나라의 대사가 하면 되보자. 이게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소위 말해 출세 가도를 달려서 내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패권 외교의 중심이 한번 되어 보겠다.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또 경쟁 구도에 살아남아야 되죠. 그런 게 다양하게 있어가. 심지어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의 풍습이나 문화, 동물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또 외교관으로 가서 일하고 또 대사도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팀 11명 있을 때 다 인류가 될 수는 없거든요. 아주 건실한 인류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건실한 인류를 잘 수용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돕니다 그냥. 그러니까 오로지 소위 말해서 미 대사관 몇 개 주요 국가 대사관 갔다가 나오고 그다음 거기 이제 그 라인에 오르는 거, 그게 이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정권 하에서는 그 라인을 밟은 친구들도 지금 대사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아주 현저하게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외교부에 대한 능력 강화, 앞으로 이런 기간이 또 계속된다든지 앞으로 5년 후에 또 5년간 또 만약에 어떤 그 민주당 집권해가지고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건 한국 외교에 대해서 거의 뭐 지금 뭐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좀 한국 언론들이 외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국뽕이거나 아니면 또 뭐 정부에서 타겟민 이외에 그 이 은하더 이 스컬에서 내 보내는 내용을 그냥 받아서 적는 이런 데 치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 군사 정권 때보다 좀 심한 게 동일한 현상을 두고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 신문사의 어떤 그 이념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근데 지금 보면 조중동 비롯해서 한결의 경향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이 자기 어떤 기본 사명을 지금 뭐 잊어버린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어떤 좋은 정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가치에 기초한 좋은 정권이 나온다 하더라도 언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판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비판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하는 게 현재 한국 언론의 현주소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런 국제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에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한테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민들을 더 이제 우중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은 지금 보면은 과거에 어떤 군사 독재 정권 때 싸우던 그나마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언론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억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비판 의식을 갖다 견지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유가 어떤 헌법의 기초에서 또는 여러 가지 법률의 기초에서 보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의 비에 맞추는 기사들이 난무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중립을 지킨다든지 언론의 기본 사명을 저버린다고 할 경우에 어떤 사태가 생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때 그 소장님 블랙 매터즈
그 운동이 계속되면서 저는 미국 아메리칸 풋볼 선수들이 아마 옷에다 그걸 박은 걸 아마 봤습니다. Silence is violence라고. 예. 그러니까 현재 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고개를 등을 돌린다. 그걸 모른 척한다, 무시한다라는 거는 결국 폭력을 키운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언론이 지금 정권에 대한 비판 기능을 점점점 상실하고 있는 이 현상을 볼 때는 한국의 외교라든가 그다음에 국내 정치 전부가 좀 암울한 그런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허 대사님 모시고 지금 한국 외교의 우스꽝스러운 행태와 한계 현 주소를 들어봤습니다. 자, 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